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하는 목적이 지금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기록을 하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겠죠. 기록은 대상자의 지금 상태의 변화를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활동을 내가 신체 활동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일상생활 지원 그런 거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시설 생활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활하는 거기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교대나 3교대나 이런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근무 시간이 아니었을 때의 그 어르신의 상태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서비스의 표준화 및 그 기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더 느낄 수 있는 책임성을 갖다가 제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록을 통해서 가족의 피드백을 받으려고 지금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과 원활한 의사소통 아니면 다른 그런 시설 종사 다른 그 간호사라던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던가 가족이라던가 대상자라던가 그런 인력들과 다른 인력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지 지금 그 피드백을 받고 그걸 자료를 수집하려고 기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를 기록하는 원칙을 잘못 설명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기록을 할 때 주관적인 생각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기록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기록은 제3자에게 노출돼서는 안 되죠. 왜냐면 대상자의 비밀이 보호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기록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되고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되죠. 그죠?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까지 막 자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와 관련 있는 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기록의 종류랑 그에 따른 기록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상담 일지는 상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내용, 결과. 다음에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목표, 내용, 횟수. 다음에 상태 기록지는 지금 대상자의 상태를 나타나는 거죠. 대상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섭취 얼마큼 했는지 배설했는지 지금 목욕 시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 상태 기록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기록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내용을 제공을 했는지 몇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을 신체 활동 지원 얼만큼 했는지 정서 지원 얼만큼 했는지 그런 시간 있을 테고요. 다음에 방문 일지는 대상자의 상태 평가나 간호처치. 여러분 간호처치가 들어갔어요. 간호처치. 간호처치는 간호기록지죠. 방문 일지가 아니라 간호처치는 간호사에 의한 거잖아요. 방문 간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방문 일지가 아니라 방문 간호. 그러니까 얘는 간호기록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예요. 그럼 여러분 재가급여인데 이 재가급여를 전자관리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가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가 그 제공한 걸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전송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르신의 집에
태그를 신청해 달라고, 태그를 부착해 달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이 태그를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걸 그 대상자의 집에, 요양보호 대상자 어르신의 집에 해달라고, 부착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건강보호공단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신청했죠.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부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착해주고, 신청해주고, 부착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용자로 등록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핸드폰에 이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자의 집에 가서 내가 시작을 한 거를 갖다가 전송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했는지를 갖다가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건강보호공단에서 청구해가지고 이 급여 내용 한 거 갖다가 보고 청구하고 이거를 심사해가지고 급여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그 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집에 가서 태그를 부착하고 사용자로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핸드폰에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을 대상자의 집에 가잖아요.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로그인해서 지금 장기 요양 앱을 갖다가 깔았잖아요. 그럼 로그인을 해야지 자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태그 부착해 놨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대가지고 이걸 갖다가 태그를 이렇게 딱 인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시작을 했는지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갖다가 했는지 어느 시간을 갖다가 했는지 분 단위로 한 걸 갖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서명, 대상자 서명하고 난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 요양 제공 기록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기간 기호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등급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언제 제공하는지 일자도 있어야 되고 제공 시간이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분 단위로 해야 되는 거죠. 분단위. 그런데 재가급여는 얘는 아니죠, 여러분. 재가급여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기록제는 재가급여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보시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방문 요양이에요, 지금. 방문 요양.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가 있냐면 방문 요양도 있고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방문 목욕도 있죠. 방문 목욕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방문 간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방문 요양을 한 거예요. 방문 요양. 그 대상자의 집에 가서 요양을 한 거거든요. 그럼 대상자의 집에 가서 방문 요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로그인하고 그리고 태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 시작 시간 전송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분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상자의 대소변 실수 횟수를 갖다가 이것도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한 횟수를 갖다가 입력을 하고 아니면 대상자가 지금 누워서 이렇게 기저귀를 착용한 그 대상자다. 그러면 그 기저귀 간 횟수 같은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욕이니까 얘는 방문 요양이 아니라 방문 목욕에 해당이 될 테고요. 다음에 여기 간호잖아요. 얘는 간호니까 당연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방문 요양에서 하진 않거든요. 다음에 식사 종류나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시설간호에서 주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복지 연구에 관련된 거는 이 방문 요양에서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회의에는 우리 사례 회의도 있고 원래 회의도 있잖아요. 근데 사례 회의는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게 사례 회의고, 다음에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회의가 원래 회의죠. 그런데 이 사례 회의는 지금 뭐냐면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게 사례 회의예요. 그런데 이거로 지금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와 관계된 거죠.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다음 지금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다음에 대상자와 관계되는 거니까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거다. 다음에 발표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례 개요를 설명한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시설이 아니라 지금 제가래요. 제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대상자의 집에서 지금 한 걸 갖다가 하는 사례회의잖아요. 그러면 제가니까 간호사나 이런 보건의료 전문가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니까 시설장이나 여기에는 제가니까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그런 정도가 포함이 될 거예요. 만약에 보건의료가 포함이 되면 제가가 아니라 시설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원래 회의라고 하는 건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간담회라고도 얘기를 하죠. 똑같은 말로.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상자에 관련된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회의죠.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회의고 이게 지금 원래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바로 원래 회의인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거니까 요양보호사의 정보와 경험, 다음에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거니까요. 주 단위가 아니라 지금 원래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업무 보고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객관적인 원칙, 객관적인 사실, 다음에 육하 원칙, 맞죠? 다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겠죠. 다음에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하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을 갖다가 간결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대상자의 배설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의 배설 상태가 정상이에요. 소변도 정상이고 그다음 대변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막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을 갖다가 자세하게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시기예요. 시기. 언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업무 보고를 언제 하는지요. 그럼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요. 서비스 추가하면 보고해야 되죠. 서비스 변경할 때 보고해야 되죠.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알았으면 대상자의 지금 뭐예요, 여러분? 상태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해야 되죠. 다음에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어요. 그럼 보고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상자의 지금 배설에 이상이 상태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의 지금 대변도 정상이고 소변도 정상인데 소변도 정상이고 대변도 정상인데 정상일 때마다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잘 수행했어요. 평상시랑 같이 잘 수행했는데 그때마다 가서 막 그걸 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 수행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차질이 생겼을 때 그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에는 말로 하는 구두 보고가 있고요. 말로 하는 구두 보고가 있고 다음에 글로 하는 뭐가 있냐면 서면 보고도 있죠. 글로 하는 서면 보고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로 하는 구두 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급격할 때는 말로 해야 되고 사안이 가벼울 때도 말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말로 하는 거니까 상황이 급한 거잖아요. 상황이 급하니까 결론부터 지금 대상자가 낙상을 하셨습니다.
하는 그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 상태 원인 보고하고요. 다음에 말로 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상황이 급할 때 말로 하는 뭐를 하는 거냐면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형식 중에서 글로 하는 지금 서면 보고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보고서는 대부분은 서면 보고를 이용을 하죠. 그죠? 네, 복잡하고 숫자나 지표가 많을 때는 글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구두를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때는 글로 하는 서면 보고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서면 보고는 정기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간접 보고도 있는 거죠. 간접 보고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보고하는 건 이렇게 급격한 상황, 굉장히 바쁜 그런 급격한 상황에서 상황이 급할 때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두 보고이잖아요. 그죠? 서면 보고가 아니라.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설명 중 지금 틀린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구두보고는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보고하고 나중에 상태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격하거나 상황이 가벼울 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전산망 보고라고 하는 건 우리 보고가 무슨 보고가 있냐면 구두보고도 있고요. 서면 보고도 있잖아요. 그럼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격할 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면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한 게 무슨 보고냐면 전산망 보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망 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게 전상망 보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전상망 보고는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구두 보고의 장점을 가지고 또 서면 보고의 장점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구두보고는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상황이 급하거나 상황이 가벼울 때는 서면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구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다음에 전상망 보고라고 하는 건 구두 보고의 장점과 서면 보고의 장점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의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지 자극 활동은 우리 5등급인 인지 지원 등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자극 활동은 반드시 60분 이상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정서 지원 항목은 60분 이하를 갖다가 입력을 해서 60분까지 입력이 가능한 거죠. 다음에 프로그램 제공 내용은 특이사항에 입력을 해야 돼서 이 특이사항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호전이 되고 있는지 악화가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지가 되고 있다면 특별하게 적을 건 없는데 호전이나 악화가 됐으면 왜 호전이 됐고 왜 악화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방문 목욕은 무조건 몇 분 이상 제공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 2명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2명에 의해서 40분 이상 제공을 해야지만 전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작성한 기록지예요. 방문 요양이에요. 방문 간호도 아니고요. 방문 목욕도 아니에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한 후 제공하는 내고 적절한 거거든요. 그러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점심 식사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 건 이건 애매모호한 거죠. 애매모호한 거예요. 얼마큼 많이 했는지 모르잖아요. 다음에 오후 1시에
20분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요양보호사의 지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다음에 오전에 누가 방문했는지 이게 애매모호하죠? 한참을 대화를 하셨다? 애매모호하죠? 다음에 오후에 좋아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셨다? 얘도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오후 1시에 20분간 식사를 하셨다. 누가 봐도 굉장히 정확하고 간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서부터는 파트 4에 대한 문제풀이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4에서 우리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볼게요.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취사, 다음에 세탁, 다음에 뭐냐면 우리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를 존중해야겠죠.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일정에 따라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대상자의 상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남아있는 정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지원을 해줘서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서 지금 신체 지원 활동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신체 지원 활동을. 왜냐하면 일상생활 지원이 신체 지원 활동의 간접적인 활동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최대한 복귀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 지원 활동을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니까요. 다음에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없어요. 치매 대상자는. 지금 치매 대상자는 뭐가 떨어진 거죠? 인지 기능이 지금 떨어진 환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없고요. 지금 치매 대상자의 제공해주는 목적은 지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더 나빠지는 거를 갖다가 최대한 늦추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지 새로운 걸 배우고 막 이럴 수는 절대 없는 게 치매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접시보다는 사발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유리 제품은 깨지고 그리고 사고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비닐 식탁보다 아니면 식탁용 매트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다음에 손잡이가 작은 약간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치매 대상자는 나중에 본인이 숟가락을 들고 밥 먹고 있다가 본인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숟가락이 쥐어져 있으면 내가 왜 식사를 하는 그 자체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거운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숟가락을 들고 있으니까 본인이 밥 먹고 있다는 걸 갖다 인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라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에 대한 걸로 옳지 못한 거예요. 대상자의 식사 습관 고려해야 되고요. 음식에 대한 기호 고려해야겠죠. 다음에 안정된 식사 분위기 조성해야 될 거고요.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하고요. 다음에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일정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같은 장소나 같은 시간에 식사해 주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매번 같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나 같은 시간에 일정한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건 좋은데 매번 같은 사람과 식사하게 하는 건 이거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지금 배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럼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서 배정하면 화장실 가기 쉽겠죠. 다음에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를 해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는 글씨보다 이렇게 변기 그림 같은 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알기 쉽게 표시해주면 좋을 거예요. 다음에 벨트나 단추가 있는 거, 조이지 않는 거 입기 위해서 고무줄 바지 같은 거 이용하면 배설할 때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기저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낮에는 사용하지 않고 밤에만 사용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식사 전에 배설을 하면 이렇게 식욕을 이렇게 돋굴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을 비우고 나면 더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틀린 답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대상자에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권유하거나 이런 건 좋지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을 했대요. 이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실금을 했으면 옷이 지금 젖고 지금 옷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옷 갈아입히고요. 그리고 냄새 나니까 환기시키고 요와 입을 잘 말려서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줘야겠죠. 다음에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남아있는 이 방광에 있는 소변이 배출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배뇨 훈련을 해주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낮에는 2시간 간격으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밤에 몇 시간 간격으로 해주는 거냐면 4시간 간격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치매 대상자가 지금 변비래요. 변비. 그럴 때 이 대처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변비니까 고섬유소 음식을 먹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 좋고요. 다음에 수분 섭취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하는 거 좋을 거고요. 다음에 일정 시간에 계속 배변을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배변 훈련, 배뇨 훈련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비에 앉혀서 배변 유도하고요. 다음에 손바닥을 위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마사지 해주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약을 먹이는 거 아니고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관장도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 아니죠. 이건 의료행위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간호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10번 보시면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목욕도끼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치매 대상자한테는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르신께 강요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요하지 말고. 다음에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화시키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조금 적응하기 쉽거든요. 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는 거 맞고요. 수치심 덜 느끼도록 욕실에 혼자 놔두는 거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욕실에 혼자 놔두면 지금 사고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대상자를 욕실에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치매 대상자의 목욕도끼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욕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제시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발목 정도의 물을 미리 받아놓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죠. 물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 그 미끄러지는 이런 사고 같은 거 나타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운동 실조 중이 있는 환자는 지금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환자죠. 균형에 지금 문제가 있는 환자예요. 그러면 서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균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넘어질 수 있는 환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하게 되면 이게 서 있어가지고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게 되면 이게 통에 들어가서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게 있는 거니까 목욕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통목욕 같은 게.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을 돕기 위한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칫솔 사용해서 잇몸 출혈 방지하고요. 여러분, 치매 대상자는 이 치약을 치약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꿀꺽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먹는 아동용 그 치약은 애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켜도 상관이 없는 아동용, 이 아동용 치약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구강위생 도구를 수면 위에, 이 세면대에 순서대로 나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옷을 입을 때도 속옷부터 순서대로 놔줘서 순서대로 입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다음에 양치화물을 뱉지 않은 경우 그냥 삼키게 하는 게 아니라 뱉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숟가락이나 칫솔을 입에 넣게 하고 난 다음에 말을 시키면 이게 이렇게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뱉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뱉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에 대한 설명으로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계절에 맞는 옷 제공해야 되고요. 몸에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 제공하고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 없는 옷 좋고요. 시강 재력과 안전을 위해 대상자에게 직접 입혀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입혀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대상자의 지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방법이에요.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순서에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는 지금 옷 입는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주면 이 속옷을 갖다가 머리에 쓰기도 하고 아니면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속옷을 입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속옷부터 이렇게 입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놔줘야지. 그래서 속옷 입고 이렇게 차례대로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순서가 아니라 상관없이 좋아하는 순서가 아니라 옷 입는 속옷 순서에 따라서 입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선택할 때도 대상자에 맞는 운동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에 맞는 운동을 이렇게 처방해주기 위해선 지금 현재의 상태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운동 기능 상태 평가하고요. 다음에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에 같이 운동을 시도를 하면 아무래도 잘 될 거예요. 다음에 모든 운동은 심장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먼 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먼 쪽에 팔다리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운동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건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건 산책 맞고요. 다음에 서서히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은 거고요.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죠? 다음에 선 자세보다 앉은 자세. 옷을 갈아입고 옷을 벗거나 입힐 때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옷을 입고 벗는 게 좋은데요. 운동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서서 하는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 서 있을 수 있을 경우에는 칫솔질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선 자세가 앉은 자세보다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 능력, 그러니까 서 있으면 근육의 힘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대상자의 감각, 대상자의 기능적인 손상 고려해서 환경 만드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달력, 신문 등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진압력 장애가 온 사람이잖아요. 진압력 장애. 그런 진압력 장애라고 하는 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가 온 분이기 때문에 시계나 달력이나 신문 등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글로 쓰인 거, 지금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글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이라는 걸 화장실이라는 편말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글로 쓴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변기 그림이 있는 거를 갖다가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보다는 그림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어두워지기 전에 희미한 불을 갖다가 켜두는 게 좋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왜 어두워지면 우리 석양증후군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 켜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한테 자극을 주도록 환경을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는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가장 단순하고 구조화하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 단순화하고 구조화시킨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집안 환경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죠?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화장실, 전등 밤에도 켜둬야지 낙상의 우려 방지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야지만 설치해야지만 지금 낙상의 우려 이렇게 줄일 수 있을 테고요. 다음에 욕실에는 미용선 거울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욕하다가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면 어떻게 돼? 대상자가 굉장히 놀래하거든요.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래하기 때문에 거울을 치우는 게 좋을 거고요. 거울을 치울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돕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출입구나 난로 주변에는 지금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이렇게 눈에 띄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대상자가 난로라는 거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지만 안에서 대상자가 혼자 갇히는 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목욕탕 난간에 손잡이 설치를 해서 지금 대상자의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욕실 세제는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겠죠. 왜냐면 욕실 세제를 먹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이면 그 과일 모양의 자석이 먹는 건지 알고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치매 요양보호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